자, 15파트 실물가치 부여는 138쪽입니다. 자, 실물가치 부여라는 것이 뭐냐? 거짓을 진짜로 믿는 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로 믿게끔 하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첫 번째 연습이 될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연습은 그렇게 뭐 되게 즐겁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거짓을 진짜로 믿는 놀이의 정수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서 뭔가 정말로 즐겁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래요. 차가운 물을 뜨거운 홍차나 독한 브랜디나 쓴 약으로, 심지어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독약으로까지 바꾸기, 콜드크림이나 비누를 쓰지 않고 화장을 지우기, 면도날 없이 면도하기, 불 없이 요리하거나 빵 굽기, 으깬 감자와 버터를 살찌지 않고 먹기, 비를 맞지 않고도 흠뻑 젖어 보이는 옷을 벗기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타하겐이 앞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5장 감각기억법. 에서 다뤘죠. 그래서 이 모든 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감각들을 정확하게 연습을 해서 그 감각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시면 5장 감각기억법을 한번 훑어주시고요.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실물가치 부여 연습의 목적을 위해서 무대에서 진짜여서는 안 될 성질을 부여해야 될 대상물들을 다루는 상황을 찾아내라. 자, 예를 들자. 물 한 잔을 취하고 거기에 김나는 뜨거운 커피의 성질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뜨거운 커피다, 이건 뜨거운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의 그 감각 기억을 불러오라라는 거야. 그 뜨거운 커피다 하면 그게 믿겨지냔 말이지. 그런 척하게 넘어가는 거를 본인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요, 배우는. 여러분이 그것을 입에 가까이 가져가면서 몸을 약간 뒤로 빼고 이제 뜨거우니까 살짝 뒤로 빠지게 되고, 커피를 식히기 위해서 잔의 꼭대기께를 입으로 후후 불면서 커피가 목구멍을 넘어가게 놔두기 전에 한두 모금 살짝 댔다가 커피액을 조심스럽게 먹을만하네 그러면 이제 혓바닥 위에 머물게 하면서 입술로 컵의 가장자리를 살짝 시험해 본 뒤 드디어 마실 때에는 눈을 감고 입을 열며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입안을 식히기 위해 다시 공기를 빨아들이는 등의 그 모든 과정을 자세히 감각 기억을 환기하라. 그러면 갑자기 그 차가운 물 한 잔이 뜨거운 커피가 되어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자, 나는 무대 위에서 진짜 립스틱을 바르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데, 우타하겐이. 왜냐면 첫날, 공연 첫날은 누구나 긴장이 되기 마련이고 흥분과 불안 때문에 손이 떨려서 입술 가장자리 바깥까지, 그러니까 삐끗할까봐 우타하겐은 진짜 립스틱 바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만일 내 무대 행동 안에 잘못 바른 것을 고치기 위한 콜드크림이나 티슈나 파우더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삐끗했을 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립스틱을 진짜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미 분장을 한 입술을 펴면서 플라스틱 립스틱에다가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 실물 가치를 부여해서 고르게 바르는 걸로 자기는 표현을 하겠대. 자, 남자가 정부를 버리고 떠나는 어느 연극의 마지막 총 연습을 봤던 기억이 난다. 이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여자는 남자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의 구두를 닦아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녀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 손에는 구두 한 짝을 들고 다른 손에는 그것을 윤낼 천을 들었고 바로 앞 마룻바닥에 검정색 구두약 통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그에게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애원했다. 곧 그녀의 얼굴과 손과 진주빛 의상 전체에 검정 구두약이 묻었다. 대단히 사실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장면이 끝나면 막이 잠깐 내렸다가 2, 3일 뒤에 다음 장면이 다시 오르는데 얼굴과 의상이 아직도 검댕이가 묻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공연부터는 구두 약통의 안쪽을 검정색 페인트로 그냥 칠을 해버렸고 통 안의 약은 다 없애버렸대. 그리고 여자는
이 가짜 구두약통과 천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두를 닦는 그 감각 기억을 법을 되살리면서 행동을 발견을 해냈고 결국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진짜 구두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게끔 되었다. 자, 아서 슈니틀러의 이별의 저녁 만찬에서 나는 한때 일주일에 8번씩 무대 위에서 5코스나 되는 엄청난 정식 요리를 먹어야 하는 장면이 있었대요. 만일 그 음식들이 다 명시된 대로의 진짜 음식이었다면 내게 주어진 무대 생활의 시간 범위 안에서 다 먹을 수도 없거니와 일주일에 5kg씩은 체중이 늘어서 아마 병들고 말았을 것이다. 특히 낮 공연이 있는 날에는 말이다. 그래서 그 음식들 대신에 갖다 놓은 것들은 진짜 음식보다 더 진짜처럼 보였고 그리고 영양분이 과다하지도 않았으며 살찌게도 하지 않았고 포만감도 주지 않는 어떤 대체된 음식을 사용했대요. 이 대체된 음식에 단맛과 끈끈함, 양, 진한 주스와 버터 등의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먹고 쪽쪽 빨고 마셔야 되는 왕성한 식욕을 창조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디저트로 크림 바른 케이크를 막 달려드는 장면이 있을 때는 한참 동안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대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냥 요구르트였다고 합니다. 자, 또 많은 연극 장면에 바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미숙한 여배우들이 그런 장면을 연기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다. 왜냐면 희극적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보면서 오히려 휴식이 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뭐 이런 마음인지 뭔지 선생님도 좀 알 것 같은데. 그 작은 바늘과 명주실을 집어들 때 엄습해오는 공포, 실을 아주 작은 바늘귀에 꽂으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도를 하며 마침내 실을 도저히 바늘귀에 꽂을 수 없게 되자 무언극으로 바느질을 하는 척하기에 이를 것이 뻔하게 예측되는 것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바느질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바느질할 일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꿰고 이러는 게 쉽지 않겠죠. 우리는 사실 그래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맨날 찢어지면 이렇게 꼬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바늘귀에 이 실 꽂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꽤 이게 어려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엄청난 조명을 받는 그 연극 무대 위에서 작은 바늘귀에 실을 꽂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타하게는 실을 미리 바늘귀에 꽂아 놓으면 땡큐인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무대 위에서 반드시 꽂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귀가 가장 큰 바늘을 아마 사용하고 말 거래. 그리고 실이 꼭 명주실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얽히지 않은 질긴 무명실, 잘 안 엉키는 그 무명실을 사용을 할 거래. 만일 실을 바늘귀에 꽂는 것이 힘들게 보여야 한다면 나는 실물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보이도록 할 거고 그러면서도 또한 실이 바늘귀를 무사히 통과할 정확한 순간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하겠다. 오로지 실을 바늘귀에 꽂지 못하는 것이 플롯의 일부일 때만 그럴 때만 나는 귀가 작은 바늘을 사용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의 목적에 맞도록 쉽게 다룰 수 없거나 조종할 수 없는 대상물은 모두가 위험합니다. 네, 자,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행동의 목적에 맞도록 쉽게 다룰 수가 없거나 조종할 수 없는 대상물은 모두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작품을 쉽게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그 내적 갈등은 클수록 좋죠. 근데 내가 사물 여기 그냥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내적 갈등을 진짜로 일으키면서 그렇게 공연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충분히 가져가야 될 내적 갈등, 본질적인 것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위험한 대상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 면도날, 다리미, 깨진 병, 술 등등 공연에선 많이 쓰이죠. 만일 이 가운데 하나를 써야 될 때 나는 여러분이 실물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몸을 막 다쳐가면서 왜냐면 감각기억을 익혀야 되니까 막 다쳐가면서 막 자신의 행동을 알아보라고 권하지는 않겠다. 여러분은 분명히 데이거나 베었을 때 또는 다른 상처가 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상을 당했을 때 그게 어땠는지 왜냐면 우리 다 다쳐봤잖아. 그치? 그랬으니까 그것이 어땠는지 기억할 것이다. 방금 말했던 의미에서 어느 대상물이 육체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면 실험을 시작하라. 예를 들어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기 이런 건 위험하진 않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무대 위에서 진짜 매니큐어를 바르다가 그것이 엎질러지거나 손에 묻기라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뭐 누가 밟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매니큐어가 다 해서 그 다음 장면에 계속 이렇게 몰입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우선 진짜로 매니큐어를 칠해보라. 그 다음에 솔이 달린 빈병을 가지고 손톱 위에 매니큐어를 매끄럽고 고르게 바르는 행동을, 그러니까 매니큐어 이렇게 하면 매니큐어 칠하는 거지가 아니라 난 매니큐어를 그렇게 안 칠할 거니까 난 실제로는 진짜 예쁘게 잘 나오도록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고르게 바르는 행동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연습해보라.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매니큐어가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 위로 바람을 불고 매니큐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다음 물건을 막 그냥 여자애들 같은 경우 매니큐어 그냥 꽂는 경우 없죠.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특히 비싼 매니큐어다 뭐 이런다고 한다면 거기 먼저 막 휴지로 닦고 살살살살 중앙을 잘 맞춰서 꼽잖아요. 매니큐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다음 물건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룰 만큼 자신의 행동에 믿음이 갈 때까지 이 연습을 계속하라. 자,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진짜 물건을 쓰면 여러분이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적 실물 가치를 부여해야 할 실제적인 대상물들을 최소한 3개를 찾아라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이번 주 숙제로 나갈 겁니다. 자, 실물 가치 부여 연습법입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 매니큐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매니큐어를 잘 바르는 것이 뭐 특정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는 네일 아트를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 그래서 매니큐어 칠하는 연습을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해도 조금 그런 것은 지 손 바르는 거랑 남의 손 바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남의 손을 빌려야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육체적인 행동들은 비본질적인 것일 확률이 꽤 높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어떤 육체적 실물 가치를 부여해야 될 실제적인 대상물을 최소한 한 3개 정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대상물 한 3개 정도 찾는 거. 물론 여기에 심리적인 가치를 부여해도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안점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칠한다가 매니큐어를 칠하는 거. 뭐 신발을 신는다라고 한다면 신발을 그냥 신는 거. 이제 신발을 잘 신는다. 일단은 육체적 가치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대상물 3개 찾기. 그리고 행동들을 무언극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 무언극은 마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없어. 근데 신발을 막 신는 이걸 해. 마임을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걸 제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마임미스트들은 엄청난 실제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연습해서 그 감각을 아마 몸에 익힐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은 뭐 사과 깎기다 하면 사과 대충 들고 칼로 찌르고 축축축 뭐 이래놓고 깎았다라고 표현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무언극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가지고 하라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독한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괜히 빈잔을 사용해서 꿀꺽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담아두고 그 물에다가 감각기억과 근육적 적응을 통해서, 독한 술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대 위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근육적 적응을 통해서 필요한 성질들을 무엇이고 간에 부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컵도 막 있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라는 거야. 자, 때때로 실물 가치를 부여할 세 대상물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하는지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여러분의 완벽하고 논리적인 상황에 속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표가 사랑하는 위를 위해 멋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심한 감기에 걸려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실물 가치를 부여할 대상물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막 수없이 이제 떠오를 텐데, 이제 안 떠오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타하게는 이제 수없이 떠오른답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음식, 그릇, 주방 기구 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에 대한 거, 감기에 대한 뭐 가습기나 코감기약, 기침감기약에 이르기까지 감기를 가라앉히는 데 필요한 모든 대상물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대상물들이 굉장히 많죠. 쉬운 예로 3개가 모두 맛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개 고르라고 했는데 3개가 다 맛보는 것과 관련이 있게 짜거나, 또는 3개가 모두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도록 대상물들을 좀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대상물에 대한 실물 가치 부여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동을 집행하면서 그 정확성을 체크하는 동안에 실물 가치가 부여된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그저 뛰어넘기만 하는 실수가 없게 된다. 이 연습이 발표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으면 여러분은 이미 대상물에 대한 신뢰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물 가치를 부여했던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막 뭐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랬던 것이 그게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건 그냥 나한테 그냥 필요할 뿐이야.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다루는 어떤 대상물도 일단 구체화된 이상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실물 가치가 부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건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실물 가치 부여가 되어 있다. 이미. 만일 내가 무딘 칼에 예리함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역사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그것을 짚는 행동도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생각나는 연극이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지님, 연님, 저 보러 갔던 놀자님도 갔었나? 놀자님 갔었죠. 빵야 보면 총 한 자루예요. 총 한 자루. 근데 그 총 한 자루가 일제시대에 넘어와가지고 그게 영화의 소품으로까지 쓰이는 동안 수많은 주인을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실물가치 부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빠냐라는 그 총 한 자루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영화 소품실에 있는 소품 한 자루일 뿐인데 이 총의 이야기의 실물 가치들을 작가가 엄청나게 부여를 한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주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선 좋은 주인도 있었고 안 좋은 주인도 있었고 옛날에 만났던 그 아주 본인을 힘들게 했던 그런 괴롭혔던 주인을 나중에 또 다시 만나기도 하죠. 네, 막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 아무도 안 했잖아. 그렇게 부여를 하면 그것을 잡는 행동도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연필 한 자루가 그냥 굴러다니는 걸 연필을 잡았는데 이게 방탄소년단이 뭐 잠깐 뭐 용인에 왔을 때 잠깐 썼던 거래. 그럼 내가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로 이제 뭐 어디 올려야 되나? 경매 사이트에 올려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역사를 부여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고 역사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잡는 내 행동 따위도 연필은 그냥 필기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짚는 행동도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필요한 거죠. 나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만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서 식칼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게 하마추어 슐레머 회사 제품으로 $20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그런 식칼이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식칼 그냥 뭐 야채 썰고 양파 썰고 이러는 거지만 10년 전에 울워스 연세점에서 사서 쓰다 보니까 길이 잘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게 된 헌식칼이 됐다는 거 선생님도 있거든. 그 식칼이랑 이 엄청 비싼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뭐 200만 원 하는 식칼이랑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다르게 내가 취급을 하겠죠. 초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대 위의 장미꽃에 진짜 장미꽃의 질감과 향기, 가시만 가지고 실물 가치를 부여하면 나로서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다루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내가 직접 길렀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에서 따왔거나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꼬시겠다고 선물한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전혀 나화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대상물을 정서적 가치로 충전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단 우리의 심리와 감각들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다음 행동들을 어떻게 조건짓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내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KBS 진행요원으로 있어. 그러면 나는 그냥 걔한테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 오래된 친구야. 막 어릴 때부터 친구야. 내지는 내가 걔 힘들 때 굉장히 도와줬던 적이 있어. 라고 한다면 네, 그 아이가 거절하거나 그 아이의 반감에 대한 행동이 나한테 큰 영향을 주죠. 그냥 말해서 에이 됐다 하는 거랑 얘가 나한테 이렇게 안 들어준다고?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리고 나의 상황도 좀 몰아갈 수 있죠. 내가 이번 시험이 뭐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있어. 나이 커트라인이 있는데 마지막 도전 할 수 있는 기회야.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또 이제 심리적인 조건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더 믿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한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행동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선택의 근거가 되는 모든 영역을 이미 발견한 셈이 될 것이다. 자, 등장인물의 삶에는 진짜가 거의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 등장인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장소, 입는 옷을 포함하여 우리가 다루는 각각의 대상물 등 모든 것에 우리는 실물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행동 속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보내줄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질들을 모든 것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과를 양파로 만드는 예는, 그러니까 양파를 무대에서 진짜로 썰 수 없어서 사과를 대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는 하나를 다른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또는 실종된 리얼리티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보통 때보다도, 그러니까 양파를 썰 때보다 더 예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과 리얼리티라고 해서 반드시 평범할 필요가 없으며 별표 땡땡 오히려 고양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시각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선생님은 너무나 믿음을 주는 문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와 닿으시나요? 리얼리티를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유는 리얼리티가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고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얼리티를 좀 흥미없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리얼리티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됐고 멋있는 방법이야. 그게 없는 척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안톤 체홉이라든지 스타니슬랍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얼리티의 대가로 불려지는 것들이 그들의 작품을 얼핏 지식 없이 그냥 보면 재미없어 보이죠. 뭐 세자매라든지 뭐 벚꽃동산이라든지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거야 이러지만 공연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와 진짜 리얼이란 이런 거지.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주게 되잖아요. 이 리얼리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리얼리티의 정수라는 것은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양된 것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시각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지금까지 해온 연습을 해왔고 연습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어거지로라도 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연습들의 흥미로운 부산물들을 발견했을 거래요. 자, 지금쯤 이르렀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연습을 위해 할당한 몇 시간 동안에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븐의 문을 열 때 머리가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어떤 각도로 물러서는지 관찰하지 않고는 열지 못한다. 전화를 걸 때는 나의 한 부분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4의 벽을 주목한다. 2차적 반사 반응은 순간적으로 지각된다. 나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거리로 나가게 했는지를 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런다고 내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어디 길을 갈 때 거기 문턱이 좀 낮아서 머리를 뭐 꽝꽝 찧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갈 때 항상 내가 조심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행동을 취할 때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죠. 그러면 관객들이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쟤 왜 저래? 왜 고개를 숙였지? 이런다라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완전히 습득하고 있다면 뭔가 머리에 닿을 만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관찰의 습관을 확립하는 겁니다. 자기 관찰. 배우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해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스타니슬랍스키도 그렇고 우타하겐도 그렇고 네. 제1장 개념 넘어가서 2장 정체 바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 나의 육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정신을 갈아탈 수는 없으니까 무당이 빙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연습이에요. 그래서 관찰일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다 타인에 대한 관찰일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네, 자기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관찰의 습관을 확립하고 날이면 날마다 발생하는 행동의 끊임없는 다양성을 발견하려는 목적은 이 행동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자는 게 아니다. 그 목적은 뭐냐? 자, 1.
주어진 상황 아래서 내가 어떤 내적 외적 대상물들과 연루되며 내가 왜 그것들을 다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지로제로님이 스스로를 이제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전화할 때 나는 피규어를 보더래요. 그러면 피규어를 보더라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칭찬해주고 싶어. 그런데 생각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피규어를 보지? 그리고 내가 피규어를 어떻게 보지? 이런 식으로 나를 더 관찰하는 거야. 그럼 그 피규어를 보는 것이 내가 전화 통화라는 것은 누군가와의 대화인데 그 피규어의 어떤 뭔가 대상화를 해서 그 피규어와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삭막한 여기에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피규어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다 갖다 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뭐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때문인 건가 하면서 생각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더 생각해 보는 거지. 자, 2번. 다른 무언가를 접촉함으로써 나는 심리적, 정서적 생활을 육체적으로 방출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그러니까 심리, 정서적인 영향을 내가 부여를 하면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육체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안 방출이 되면 사실 알 필요 없죠. 실물같이 부여할 필요 없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근데 이것이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주는 것은 관객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남들과 다른 나의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도 하죠. 3. 필요와 주의 환경, 상황에 따라 나의 정체의식이 시간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자아의식 속의 다양한 변형들을 등장인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네, 시간에 따라 다르고요. 장소에 따라 다르고요. 선생님이 단문 하나를 팔 때 시간, 장소 다르게 해서 파지 1시간 동안 연습실 잡고 그 안에서 틀어박혀 있다가 나온다고 해도 목만 아프지 하나도 생각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나의 그날의 분위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체의식에 영향을 주니까 아웃풋도 당연히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자아의식 속에 변형들을 주면 등장인물에게 어떻게 사용이 또 되는 거죠. 또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4. 2분간, 그러니까 2분이라고 주어진 이유는 에튜드를 보통 한 2분 정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튜드, 상황극에 대한 시간을 이제 2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2분간의 존재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요소들이 꼭 필요한지, 필요한 요소들이 꼭 필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관찰할 필요는 없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오는 애들한테 뭐 이렇게 욕하지는 않지만 육하 원칙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파야 되는데 육하 원칙을 그냥 뭐 한 줄로 정리를 해왔어. 그러면 아무 나는 의미 없는 것 같거든. 육하 원칙 중에서 누가 왜라고 한다면 왜를 포커스를 맞춰서 왜를 좀 중심적으로 파든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에 비해서. 근데 육하 원칙을 파고 자기가 분석했대. 아니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한 거야.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어떤 요소들이 효과적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관찰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몸에 아주 탑재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그래요. 우타하겐도 아직도 내가 연기하고 싶어하는 여러 역들을 위해서 장차 사용할 수 있는 정서 창고를 나는 지금 채우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타하겐도 계속 배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이 일이 누가 잘잘못을 따지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였고 뭐가 그렇게 수가 틀렸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관찰하거든. 그래서 그 관찰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걸 깨닫는 것이 나의 인생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남 탓하고 저 새끼가 나쁜 새끼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라고 언제까지 할 거야. 선생님 나이가 지금 43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왜 이렇게 취약하지? 나는 아직도 이런 문제가 취약하구나. 나는 아직도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좀 힘들구나. 내지는 이것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면 조금 풀리는 게 있잖아요. 모를 때보다는.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약간 이제 좀 습관화가 되었는데 그렇게 자기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입식 교육으로도 많이 배웠고 그냥 간접적으로도 많이 배워서 그것이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배우 수업을 오래 들으시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드리는 그 연습을 그냥 시켜서라도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가 당연히 난 될 거라고 생각해요.